안녕하십니까. 스타치TV의 김정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 인사로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대사인 Follow me if you wanna live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고 싶으면 나를 따라와라 이런 뜻인데요. 오늘 대표님들 또 저의 동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신 대표님들 제가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어떻게 하면 덜 쌓을 것인가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을 빼먹은 게 있어서 오늘 부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표님들의 급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표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 월급을 얼마 받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대부분 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밑에 직원들보다 월급이 더 적으신 분들도 계세요. 이 500만 원이면 연봉 6천만 원인데 대표님의 월급 500만 원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500만 원인지 어디서 나온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회사들이 회사의 규모가 크건 작건 떠나서 대표님 급여를 500만 원으로 책정해 놓은 곳들이 많습니다. 대표님의 급여를 왜 이렇게 책정했냐고 여쭤보면 세금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대표님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는 직원들은 세금을 덜 내나요? 세금 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 급여를 필요 이상으로 적게 책정해 놓고 그리고 돈이 없으셔가지고 법인 통장에서 돈을 또 필요할 때 꺼내셔가지고 그게 가지급금이 또 쌓이고 그 가지급금은 회사와 대표님한테 완전히 독이라는 거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대표님의 급여를 여기서 현실화해서 적정 수준으로 올린다면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소득세를 더 많이 내시겠지요. 그러나 법인은 대표님께 드리는 급여로 말미암아 손비 처리가 되어서 법인세가 절감되고 그리고 또 그만큼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덜 쌓이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속 증여의 어떤 세금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무려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대표님의 급여를 당연히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적극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미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그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그때그때 관리를 안 하고 계속 쌓아놔서 엄청난 금액이 쌓여있다면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배당입니다. 어떻게 배당을 하라는 얘기냐,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런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배당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 관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당을 하려면 주주들한테 균등 배당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회사들이 대표님이 80% 90% 이렇게 주식을 혼자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 배당을 하게 되면은 세금이 너무 대표님한테 집중되어서 높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가족들한테 분산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올렸던 7개의 영상들이 전부 다 연동이 됩니다. 이 법인 컨설팅은 모든 게 상속 증여와 맞물려져 있어서 제가 기승전 상속 증여라고 예전에 올린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모든 게 따로따로 놀지 않고 유기체로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의 오가니즘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대표님한테 배당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가족들한테 주식을 분산시키고 소득이 없는 자녀들한테 대표님의 배당을 포기하고 몰아주는 이러한 그 차등 배당이라는 또 초과 배당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절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정부에서 세법을 바꿨죠. 만약에 특수관계인이 다른 특수관계인한테 자기가 배당받을 몫을 포기하고 밀어주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증여세까지 과세하겠다라고 세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차등배당은 물 건너갔다라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등배당이 물 건너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아직도 차등배당의 절세 효과가 유효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주식이 100%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니까 소득이 없죠. 우리 아들한테
무상증여 한도 내에서 미성년자는 직계 존비속간에는 2천만 원까지 무상증여 한도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증여해서 지분을 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억을 아들에게 차등 배당을 했을 경우에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득 상당액은 2,010만 원입니다. 그럼 1억에서 2,010만 원을 빼면 7,990만 원이 되겠죠.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8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8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800만 원을 납부하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인 15.4%, 즉 1,540만 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효세율은 1억에 대해서 23.4% 정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현행 세법에서 1억의 소득이 생겼는데 세율이 23.4% 정도 된다. 이 정도면 절세 아닌가요? 제가 발상의 전환을 말씀드리는 거는 절세라는 것은 세금을 적게 내는 거, 원래 내야 되는 것보다 적게 낼 수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절세지 세금을 아예 안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은 그건 사기입니다. 그래서 40% 50% 낼 세금을 20 몇 프로 정도 세금으로 줄일 수 있다라면 지금도 차등배당은 어느 한도까지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배당 금액, 즉 1억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미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이것도 또 발상의 전환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대표님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자사주 취득, 즉 자사주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식을 소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지금 들으신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세금이 엄청날 텐데 뭐 배우자한테 증여해가지고 소각이나 감자하는 게 아니고 대표 주식을 또는 주주의 주식을 바로 그렇게 한단 말이야? 어리둥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대표님의 주식을 만약에 10억어치를 회사가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한다고 하면 33% 정도의 세율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배당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표님께서 10억을 급여나 보너스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거의 절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표님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해서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을 한다고 하면 나라에서 내라고 하는 세금을 다 내도 약 33% 정도의 세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0억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빠지게 됩니다. 물론 대표님이 10억을 급여로 받아가도 그것이 또 법인세가 절감이 되고 그만큼 비용 처리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덜 쌓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은 덜 쌓는 것이지 이미 쌓여있는 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이브리드로 잘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정립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관리하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익히 이제는 뭐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익히 알고 있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한 다음에 그것을 회사가 취득하고 소각 또는 감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절세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할 때에는 정말 면밀하게 세법과 여러 가지 상법의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2년쯤 됐죠. 2년 전에 세법을 개정해서 2023년 1월부터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해서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받은 주식을 1년 이상 갖고 있어라. 만약에 그렇지 않고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그 주식을 애초에 취득한 배우자, 즉 대표님이 취득한 가액, 우리가 액면가라고 얘기하죠. 최초 취득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해서 그 차액만큼을 과세하겠다라고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게 내년 1월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정말로 적법하고 면밀하게 그리고 모든 세법과 상법의 절차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래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로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또 저희 회사의 전문가들과 대동해서 찾아뵙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3회에 걸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의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지급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지급금은 보통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과 회사 모두에게 암덩어리다. 이것이 왜 암덩어리인지, 그래서 가지급금은 왜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생겼을 때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